건축 탐구 오늘 첫 집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가봅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사이로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 이 집인 것 같다. 아, 다 붉은 벽돌 사이에 이렇게 하얀 집이 있는데, 야, 오늘 보러 온 집이 이 집 같은데요? 집 보러 왔어요. 아, 예, 할머니. 예. 아, 어떻게 이 집 아세요? 알죠? 아. 나 여기서 제가 이거 외국에서 사온 거야. 아, 외국에서 사온 거예요? 외국에서 사온 집이라고요? 오, 해외 직구라도 하신 건가? 깨가지고 좋잖아요. 빨간 벽돌보다. 아, 좋아요. 나는 혈압이 높아서 네. 이런 붉은색 같은 건 좀 어지럽고 하얀 게 좋아. 아, 혈압이 높으면 도움이 되나요? 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동네도 좀 환해지고 예. 네, 여러모로 좋은 것 저건 같아요. 시커먼 이건 하얀니까 좋잖아. 아, 얘 시커멓고 얘는 하얘서. 밤새도 나오면 이등 있어도 하얘니까 좋아. 아, 약간 동네 환한 달 같은 그런 집이네요. 야, 집탐구 사상 처음으로 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집까지. 동네 어르신의 건강 보조제 역할까지 이 집 궁금해지는데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한번 안에 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믿고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믿고 해도 돼요? 예, 주인도 아, 사람 좋고 네. 다 좋아. 아, 할머니 집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겠습니다. 좋고. 예. 야, 그렇구나. 동네 사정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어르신. 이 골목 CCTV시라고요? 나와 앉으니까 이제 거의 보는 거지 뭐. 예, 나쁜 사람이나 오면 내가 지킬까. 그런 사람 없어. 그런데 조금 낯선 게 있습니다.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집 정말 외국에서 사온 걸까요? 아, 문이 특이하다. 아, 이거, 야. 제가 영국에 살 때, 그때 많이 이렇게 보고 많이 썼던 건데, 독특하게 여기 있네요. 한번 두드려 볼까요? 설마 나오실래나? 안녕하세요. 네, 뒷고문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이거 시험 삼아 이렇게 두들겨 보긴 했는데 네. 얼굴 이렇게 나오시니까 좀 약간 사뭇 당황스럽네요. 한국분 맞으시죠?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켈크하우스에 살고 있는 최진혁. 박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이 안 맞았어요? 자, 이번엔 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켈크하우스에 살고 있는 최진혁. 박연주 최양 케이스입니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켈크하우스가 뭔가요? 켈크하우스란 이름은 우리 부부가 5년 동안 살았던 독일의 작은 도시의 이름이에요. 우리 둘 부부한테 있어서는 그 독일의 그 작은 도시가 소중했고 아이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고 지금 이 공간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그 소중했던 추억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주는 5년간 독일 주재원으로 지내다 지난해 귀국했다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남해에 독일 마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붕들이 주황색이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독일도 예전에는 주황색 지붕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올 때 이왕이면 평범하지 않게. 제대로 가죠. 네, 세모난 땅에 지어진 14평 작은 집. 건축주는 독일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집 곳곳에 새겨놓았답니다. 야, 기대되네. 그럼 본격적인 집 탐구 시작해볼까요? 오, 야. 계단이 저 위 천장까지 올라가네요. 네, 저희가 3층까지 바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야, 계단에 오니까 확실히 집이 선생님 댁이 이렇게 나무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요. 3층까지 수직으로 곧게 이어져 있는 나무 계단. 문을 여는 순간부터 나무 향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 집은 나무 기둥과 보로 집의 하중을 견디는 중목 구조, 다락까지 있는 3층 집입니다. 계단은 통로 외에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이게 굴뚝 효과라고 저희가 이제 건축 용어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굴뚝이 높고 위에서 이제 바람이 흐르면 쭉 빨아들어 올라가듯이 환기 통로죠. 통로. 네. 통로가 된다는 면에서는 정말 또 야, 이게 굉장히 또 좋은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이게 저기 창문 여기 창문을 열면은 이 맞통풍이 일어나는군요. 현관 창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부력에 의해 내부 공기가 수직 상승하는데요. 이 공기가 3층 창문으로 빠져나가며 환기를 돕습니다. 또 이 계단은 거대한 서재. 중목 구조의 특성을 살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 대신 책장을 짜 넣었습니다. 구조체를 그대로 노출하고 중간에 이제 비어 있는 곳에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 자체가 정말 그대로 그냥 인테리어가 되니까 비용도 한편 또 줄이신 거네요. 가족들은 제 나름의 방법으로 계단을 즐긴다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아이들이 잠들면 아빠의 서재가 되고 또 엄마를 위한 작은 카페가 됩니다. 특히 아내 연주 씨는 계단 꼭대기 자리를 좋아한다는데요. 이 공간이요. 쭉 밑으로 시야가 뻥 뚫힌 것도 있고요. 나무가 주는 그 안정감, 따뜻함, 그리고 하얀색 조명이 아니고 이 노란색 주는 조명까지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2층 입구에는 멋진 아치문이 있는데요. 이 아치는 건축주가 독일에서 살던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네요. 어떤 공간이 또 펼쳐질까? 와, 여긴 또 완전히 다른 공간이 펼쳐지네요. 야. 2층은 홀을 중심으로 아이들 방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야. 여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층인가요? 네, 2층은 온전히 아이들 위한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들 방은 마주보고 있는데요. 큰 문에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문을 열었더니 마치 벽을 없앤 것처럼 공간이 넓어집니다. 좁은 집을 크게 사용하는 마법인데요. 그런데 작은 집을 짓다 통곡의 벽이 생겼다네요, 글쎄. 우리 통곡의 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걸 만드신 목수님들의 통곡을 담아가지고 제가 네, 저희는 외면했던 네, 그때 그 이걸 알아달라. 지금 네. 너무 몰라주시니까. 이걸, 정말 이걸 설명을 하면서도 제가 이게 받쳐오르네요. 곡면을 만든다는 게 이게 이제 합판으로 만들든 뭐 석고로 만들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요거 네. 만들 때 제가 현장에 왔었거든요. 어. 조용히 나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요 홀이 이렇게 오목하게 줄어드니까 이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땅의 단점을 좀 극복한 네.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동글동글한 디자인 덕분에 이 집이 세모나다라는 사실도 잊고 있었네요. 오래된 동네였고 네모 반듯하지도 않은 땅. 아파트 전세를 빼서 집을 샀을 때 폭풍 잔소리를 견뎌야 했다지요. 굳이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굳이 왜 편한 아파트 놔두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왜 마음 고생하면서, 그리고 집 지으면 10년 늘는데 10년 했는데. 뭐 하려고 이 힘든 길을 가냐.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한 이유.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신혼집이 아파트였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경비실에서 잦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5년간의 독일살이 경험은 아파트 탈출에 확신을 주었다죠. 그렇게 집짓기라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10년 늙기, 그 서막이 열린 것인데요. 시작부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땅 일부가 옆집 땅이래요, 글쎄.
왜 작은 땅이 더 줄어든 거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조금 더 늘려가지고 조금 더 크게 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계속 줄어드네.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큰 효과는 신발장이 날아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동네. 공사 소음과 민원 해결도 풀어야 할 큰일이었다네요. 창문 열면 보여요. 빨간 벽돌이다. 어느 정도인지 감은 안 오는데 손 닿으면 닿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요게 마치 팔 길이. 팔 길이만큼. 이 정도 하면 닿을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목조주택. 나무는 콘크리트보다 비싼 재료지만 소음과 분진, 시간 다 절약할 수 있어서 좁은 골목 공사에 최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대비해서도 한 달 이상은 공기가 적게 든다고 얘기를 했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층 한 층마다 붓고 양생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올 때가 또 그때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공장에서 잘 나온 목재를 조립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만큼 인건비도 아낄 수 있었죠. 매일 고민 짐을 짓다 보니 놀랄만한 아이디어도 생각났다죠.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대체 뭘까요? 코입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해도. 와, 이게 정말 특이하네요. 이게 천장을 뚫어가지고 빗대포가 있는데요? 저희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이야. 오, 구멍 뚫린 천장은 건축당국 사상 처음 아닌가요? 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때 쉽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또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요, 엄마를. 엄마, 아빠 부르면 이 창문으로 유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아파트처럼 수평으로 펼쳐진 집이 아니라 수직으로 나눈 집이다 보니 층과 층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건데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용법이 따로 있답니다. 하하, 청소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아, 이게 아까 바닥에 있던 이게 뚫린 구멍이구나. 네. 야 딸아이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내려다보시기 참 좋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일단. 감시를. 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장난감, 매번 새로운 놀이를 발명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런데 창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천창에서 유리 천장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빛이 덜 드는 2층 공간까지 환히 밝힌다지요. 이 발상의 전환이네요. 왜 창문을 옆에서만 받아야 되냐, 빛을. 나는 하늘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밑으로 내려보내겠다. 네.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일반 창은 적게 내고 대신 천창으로 하늘을 받아들인 집. 그래서 이 집은 남향도 북향도 아닌 하늘향이랍니다. 천창의 빛을 오롯이 받는 3층은 남편 진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요. 오, 절도 잃는 칼놀림. 요리한 섹시한 남자시구나. 여기서는 이제 넓고 환하다 보니까 뭔가 스튜디오 같은 데서 내 스스로가 주연이 돼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와가지고. 아내 연주 씨는 어디 계시나요? 어때? 맛있어. 괜찮아? 처음에는 저의 공간이고 싶었는데 제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네, 빌려서 요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네. 요즘 요리책을 섭렵하고 있다는 남편.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참 이상하죠. 집이 달라지니 늘 하던 집안일도 새로워집니다. Just a jackknife. 아이고 귀여워라. 저기가 꼭대기 다락이군요. You know when that 다락은 별도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scarlet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start to spread. And fancy 아, 야 천창에 뭐예요? 이 침대가 있는 걸 보니까 네. 야 두 분 침실이에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부부 침실로 만든 다락입니다. on the side. 생활 대부분을 아래층에서 하다 보니 침실이 클 필요가 없었다지요. 야, 이 공간이 되게 낭만적이에요. 정말. 저희도 처음에 다락을 빼려고 했을 때도 계획을 했을 때도 좀 그런 낭만이 사실 있었거든요. 예. 다락이 주는 그런 특별함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천장이 높이가 낮다 보니까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은 천창까지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 잘하셨네요. 천창 덕분에 공간이 훨씬 커 보이네요. 엄마, 아빠 잘 보여? 올라와 볼래? 매일 밤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루를 마감한다지요. 어떤 거 같아? 잘 보여? 누워봐봐. 누워서 봐봐봐. 천창은 우리 집 작은 천문대. 잘 보여? 와, 예쁘다, 널. 그치. 정말 그렇지. 여기 봐. 토끼도. 토끼까지 보여? 그럼 토끼 오늘 뭐 하고 있어? 토끼 똥 만들고 있어. 와, 보인다 보여. 서울 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었군요.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야심차게 준비한 1층인데요. 도로에 접해 있는 이 공간은 일반적인 집과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아이들 공부방 같기도 하고요. 뒤쪽으로는 작은 마당도 보이네요. 크지는 않지만 부엌과 화장실까지. 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 노출되어도 괜찮은 거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독일은 밖에서 먹는 외식 문화보다는 집 안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문화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는데 1층은 오픈되어 있고 2층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으로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모든 걸 우리 집으로 오픈하지 않아도 네. 이 정도만 오픈을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모여서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독일에서 경험한 홈파티는 건축주가 주택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문화였다지요. 그래서 1층을 과감히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집이 좀 좁다 보니까 약간의 거실 개념을 저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실이라면 벗어야 되지 않느냐. 와이프는 신발을 신고 오는 것과 벗는 건 차이가 크다. 신고 와야 사실은 좀 더 자유롭게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와이프 말을 따라갔었고요. 1층도 방처럼 온도를 넣었지만은 과감하게 콘크리트를 노출시켜 마감을 했습니다. 함께할 이웃을 위한 배려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왔을 때 뭘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약간 오염된 적 있을 때 진흙이었나 뭐였나 했는데 그 어머님들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떡하냐고 미안한데 괜찮다고 여기 그냥 닦아내면 맞아요. 된다고. 그게 그런 게 핵심이에요. 있었어요. 네, 그게 이 지금 바닥 마감의 가장 장점입니다. 유지 관리가 편하다. 1층 주차장에 동네 아이들이 잔뜩 모였네요. 와, 달고나 만드시는구나. 이번 내가 할 거야. 국자 태워 먹던 옛날 생각나네요. 됐어. 오, 됐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다 똑같다니까요. 잊고 있던 정겨운 골목 풍경입니다. 아이들이 달고나에 빠져 있는 동안 엄마들은 1층에서 수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괜찮아. 아직 베이비가 뱃속에 있으니 괜찮아. 1층에 동네 사랑방이 되면서 동네가 시끌시끌해졌다죠. 혹시 어르신 불편하지 않으셔? 동네에 요즘 애들이 북적북적 해야 돼. 요즘 애들 안 나니까 애들이 없잖아. 늙이 돼가지고. 애들 시끌시끌한 소리가 좋으세요? 아이 그럼요. 동네가 좀 그래야 돼. 맞아요. 그게 사람 사는 거죠. 할머니 우리 애들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해요 했더니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애들 키우는 게 다 똑같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애들 웃음소리 들으니까 나도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뛰어나가서 더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아파트를 떠났더니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우리만의 안식을 누리는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꼭 이번 생에는 한 번만 더 짓자. 2번까지 짓는 걸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번 해보니까 다음은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생각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해봤으니 2번째는 정말 우리가 했던 실수들까지 완벽하게 보완해서 한번 지어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집안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또 짓는다고 하면. 미쳤다고 하겠죠. 그 고생을 또 하려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 그게 집짓기 아니던가요? 2번째 집도 건축 탐구가 찾아갈게요. 그때도 미치도록 아름다운 집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